아이고, 어르신들, 혹시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게 굳는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뼈마디마디가 삐걱거리고 왠지 모르게 온몸에 한기가 도는 듯한 그런 기분이요. 이걸 그저 나이가 들어서 혹은 날씨가 추워져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체념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체온 1도를 올리는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가 사실은 몸속 최고의 의사를 깨우는 비밀 스위치라는 사실을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진짜 핵심을 놓치고 계셨어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 환자분들을 매일같이 뵙고 있는 내분비내과 전문의입니다. 오늘 제가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체온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쉬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세요.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차가워지는 환절기가 되면 유독 감기에 잘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잘 낫지도 않고 온몸이 으슬으슬 춥고 무기력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아이고 의사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추위를 더 탈까요? 뼛속까지 시린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단순히 기분 탓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하고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체온과 면역력 사이에 아주 긴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것 하나입니다. 체온이 낮은 몸은 면역력이 약한 몸이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진리 속에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체온이 낮은 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급하게 응급실에 가야 하는 저체온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체온이 습관적으로 35.5도에서 36도 사이를 맴도는 소위 말하는 냉한 체질, 몸이 찬 체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체온이 딱 그 정도인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바로 그런 분들이 오늘 제 이야기에 가장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아주 무서운 법칙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1도씨의 법칙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단일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인 면역력은 무려 30%나 약해집니다. 반대로 체온이 단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은 무려 5배에서 6배까지 강력해집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단 1도의 차이가 우리 몸의 국방력을 이렇게나 크게 좌우하는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어떤 몸이 더 쉽게 병에 걸릴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죠. 체온이 낮은 몸은 비유하자면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이 모두 추위에 떨며 졸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도 제대로 싸울 힘이 없는 거죠. 반면에 체온이 따뜻한 몸은 군인들이 아주 활기차게 무장하고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군이 보이자마자 즉시 출동해서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군대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몸이 따뜻하면 면역력이 이렇게나 강해지는 걸까요?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을 자동차 엔진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추운 겨울 아침에 자동차 시동을 걸면 어떻습니까? 부르릉 하면서도 한 번에 잘 안 걸리고 덜덜거릴 때가 많죠. 엔진이 차갑게 식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몸이 차가우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자동차처럼 삐걱거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몸에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 즉 체온이 올라가면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
우리 몸의 군인인 백혈구가 아주 빨라집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나쁜 놈들이 침투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싸우는 아주 중요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몸이 차가우면 이 백혈구들이 마치 추위에 웅크린 사람처럼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바이러스가 저 앞에 보이는데도 아이고 추워서 가기 싫다 하면서 꾸물거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에서 신나게 집을 짓고 번식을 시작하겠죠. 하지만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이 백혈구들의 이동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마치 따뜻한 봄날에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처럼요. 바이러스가 보이자마자 총알같이 달려가서 낚아채고 잡아먹는 겁니다. 그러니 감기에 걸릴 틈이 없는 거죠. 둘째, 우리 몸의 특수부대인 NK세포, 즉 자연살해세포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NK세포는 정말 대단한 녀석들입니다.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발견하는 즉시 직접 가서 파괴해버리는 우리 몸의 최정예 특수부대거든요. 그런데 이 멋진 특수부대도 몸이 차가우면 게으름뱅이가 되어버립니다. 활동성이 뚝 떨어져서 암세포가 옆에서 돌아다녀도 나는 모르겠다 하고 잠만 자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체온이 36.5도 이상으로 따뜻하게 유지되면 이 NK세포들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에 나쁜 세포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구석구석 감시하고 발견하는 즉시 처리해버립니다. 우리가 매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NKA 세포 덕분입니다. 그러니 이 특수부대를 졸게 만들면 안 되겠죠? 셋째, 우리 몸의 도로인 혈관이 활짝 열립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은 추워서 움츠러들듯이 수축합니다. 도로가 좁아지니 당연히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혈액은 우리 몸 곳곳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하고 노폐물과 독소를 수거해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들은 배가 고프고 산소가 부족해서 힘이 없어지고 몸속에는 쓰레기 같은 노폐물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몸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몸이 따뜻해지면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넓어집니다. 뻥 뚫린 고속도로처럼 혈액이 쌩쌩 잘 흐르게 되죠. 우리 몸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에 따끈따끈한 영양분과 신선한 산소가 콸콸 공급되고 세포에서 나온 노폐물들은 신속하게 청소됩니다.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몸에 활력이 넘치고 피부도 맑아지고 피로도 쉽게 풀리게 되는 거죠. 넷째, 우리 몸의 음식물 분쇄기인 소화기관이 힘을 냅니다. 우리가 흔히 속이 차다라는 말을 하죠.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위나 장 같은 소화기관도 결국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부수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건데요. 차가운 환경에서는 근육이 굳는 것처럼 위나 장도 차가워지면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뜻한 피가 위장으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위장이 제 힘을 발휘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우리 몸이 차가워지면 우리를 지켜주는 면역세포들은 활동을 멈추고 잠을 자는데 반대로 암세포나 바이러스, 세균 같은 나쁜 놈들은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점입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가 바로 35도 정도의 낮은 온도라고 합니다.
우리 몸을 스스로 암세포가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있었던 셈이죠.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위험한 일입니까? 자, 제 이야기를 듣고 보니 혹시 내 몸도 차가운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몸이 차갑다는 7가지 신호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불러드릴 테니 어르신들께서는 본인에게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보세요. 첫 번째 신호, 손발이 유난히 차다. 특히 겨울이 아닌데도 손발이 시리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 두 번째 신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든다. 특히 목이나 어깨 주변이 돌처럼 딱딱하다. 세 번째 신호, 소화가 잘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자주 찬다. 배를 만져보면 따뜻한 온기가 없고 차갑게 느껴진다. 네 번째 신호, 남들보다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 번 걸리면 오래 간다. 다섯 번째 신호,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항상 몸이 무겁고 피곤하다. 여섯 번째 신호,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깬다. 몸이 차가우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신호, 작은 상처가 나도 잘 아물지 않고 오래 간다.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상처 부위에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만약 이 중에서 3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어르신의 몸은 지금 저는 체온이 낮아서 힘들어요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댓글로 저는 3개요 또는 저는 5개나 해당되네요 하고 적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변화의 첫걸음이니까요. 절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우리 몸의 온도를 1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효과를 톡톡히 본 방법들이니 꼭 믿고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을 직접 움직여서 열을 내는 4가지 물리적인 방법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하는 5가지 식습관입니다. 먼저 물리적인 방법 4가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목덜미를 따뜻하게 하세요.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사령부, 즉 체온 조절 중추가 바로 목덜미 뒤쪽에 있습니다. 이곳이 차가워지면 우리 뇌는 지금 바깥 날씨가 춥구나. 에너지를 아껴야겠다라고 착각해서 몸 전체의 대사 활동을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몸에서 열이 잘 만들어지지 않겠죠. 반대로 이곳을 따뜻하게 해주면 뇌는 날씨가 따뜻하구나. 신나게 활동해도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듭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따뜻한 물수건이나 핫팩을 목덜미에 15분 정도 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주시면 몸 전체에 온기가 퍼지면서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꼭 스카프나 목도리를 해서 이 중요한 부위를 찬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두 번째, 발목을 돌리고 종아리를 마사지하세요. 우리 몸의 혈액은 심장에서 출발해서 온몸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력 때문에 아래로 내려간 피가 다시 위로 올라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펌프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종아리 근육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종아리 펌프가 튼튼해야 다리로 갔던 따뜻한 피가 다시 힘차게 위로 올라와서 온몸을 따뜻하게 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또 오래 앉아 있을수록 이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고 굳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앉아 계실 때 수시로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여주거나 발목을 부드럽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손으로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즉 심장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뭉친 근육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이 훨씬 원활해질 겁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 뜨끈한 물에 발을 담그세요. 바로 족욕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환자분들에게 입이 닳도록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발은 우리 몸의 가장 아래쪽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이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데워진 혈액이 발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리를 타고 올라와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방바닥에 보일러를 틀면 방 전체 공기가 훈훈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소리가 나올 정도로 발을 담갔을 때 짜릿할 정도의 뜨거운 물로 하셔야 합니다. 물론 화상을 입을 정도는 안 되고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 뜨거운 물에 15분에서 20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이 온몸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면서 혈액순환이 아주 활발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굵은 소금을 한 줌 넣으면 삼투압 작용으로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이 되고 귤 껍질 말린 것을 넣으면 향도 좋고 비타민 C가 피부에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꼭 족욕을 하시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오늘 밤 족욕 약속이라고 적어주세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답니다. 네 번째, 기지개를 켜고 온몸을 쭉 펴주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을 때 몸이 찌뿌둥하죠? 그때 팔을 위로 쭉 뻗고 몸을 늘려주는 기지개. 이게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기지개를 켜면은 웅크리고 있던 가슴, 즉 흉곽이 활짝 열리면서 폐활량이 늘어나고 더 많은 산소를 몸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연료입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당연히 몸에서 열도 더 잘 만들어지겠죠. 또한 전신의 근육과 인대가 부드럽게 이완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기지개를 시원하게 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 이렇게 4가지 물리적인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쉽고 간단하죠? 이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통해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5가지 식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바로 우리 몸을 데우는 땔감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무조건 따뜻한 물을 드세요.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속에 차가운 얼음물이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따뜻하게 데워지고 있던 몸의 내부 장기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위장은 차가운 물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활동을 멈추고 이 물을 체온과 비슷한 온도로 데우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정작 소화를 시키는 데 써야 할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되는 거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반면에 따뜻한 물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별다른 에너지 소모 없이 바로 흡수되면서 오히려 내부 장기들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은 잠자고 있던 우리 몸의 엔진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열이 발생하는데요. 이걸 식이성 발열 효과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이나 지방보다 단백질을 소화시킬 때 훨씬 더 많은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기나 생선,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을 먹고 나면 몸이 든든하고 후끈해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쉬운데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열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이 근육 공장을 잘 돌리려면 원료인 단백질을 꼭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합니다.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챙겨 드시려고 노력해 보세요. 세 번째, 뿌리 채소를 즐겨 드세요.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 채소들은 차가운 땅의 기운을 이겨내고 자라난 만큼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강, 마늘, 양파, 무, 당근, 우엉 같은 것들입니다. 특히 생강은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속을 데워주는 효과가 탁월해서 예로부터 약재로도 많이 쓰였죠. 요리하실 때 생강이나 마늘, 양파 같은 향신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음식의 맛도 좋아지고 우리 몸의 체온도 올라가니 이야말로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좋은 지방을 섭취하세요.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방을 먹느냐 하는 것이죠.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나 튀김, 가공식품은 피해야 하지만 올리브유나 들기름, 등푸른 생선에 많은 오메가3 같은 좋은 지방은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 우리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리하실 때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해 보시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을 드셔보세요. 다섯 번째, 국이나 찌개 같은 따뜻한 국물 요리를 드세요. 한국인의 밥상에 국이나 찌개가 빠지지 않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식문화입니다. 따뜻한 국물 요리는 식사하는 동안 우리 몸의 내부 온도를 직접적으로 올려주고 위장을 편안하게 만들어 소화를 돕습니다. 채소를 듬뿍 넣은 된장찌개나 맑은 뭇국, 닭고기를 푹 고아 만든 삼계탕 같은 음식들은 영양도 풍부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다만 너무 짜게 드시는 것은 혈압에 좋지 않으니 싱겁게 끓여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의 체온을 1도 올리는 9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도 어렵거나 특별한 게 없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습관은 우리 몸의 보일러를 꺼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행동들이니 혹시라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들어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첫 번째 경고, 차가운 음료를 입에 달고 사는 습관입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물처럼 마시는 습관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몸을 서서히 죽이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차가운 음료는 우리 몸의 소화기관을 마비시키고 체온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식사 중에 얼음물을 마시는 것은 불타고 있는 아궁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소화 효소가 제대로 분비될 리가 없죠. 제발 이제부터라도 음료는 따뜻하게 혹은 최소한 미지근하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두 번째 경고, 너무 오래 앉아있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 중 70% 이상이 하체에 몰려 있습니다. 이 하체 근육을 움직여야 전신으로 혈액이 힘차게 펌프질되고 몸에서 열이 활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꼼짝 않고 앉아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가장 큰 엔진인 하체 근육이 완전히 멈춰버리는 겁니다.
혈액은 아래쪽으로 고여서 다리는 붓고 몸 전체의 순환은 꽉 막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시고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우리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 경고,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습관입니다. 살을 뺀다고 식사량을 갑자기 너무 많이 줄이거나 끼니를 걸으면 우리 몸은 이걸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아, 주인이 굶어 죽으려나 보다. 에너지를 최대한 아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몸의 보일러, 즉 기초대사량을 확 낮춰버립니다. 열 생산을 최소화하는 생존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굶어서 살을 빼면 몸이 차가워지고 기운이 없고 조금만 먹어도 다시 살이 찌는 요요 현상이 쉽게 오는 겁니다. 건강하게 체중을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굶지 마시고 오히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좋은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드시면서 신진대사를 높이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경고, 너무 빨리 샤워하는 습관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후다닥 물만 끼얹고 나오는 샤워는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돕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체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이왕 샤워를 하실 거라면 조금만 시간을 더 내서 따뜻한 물로 몸을 충분히 데워주세요. 특히 목덜미나 등 복부처럼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있는 곳에 따뜻한 샤워기 물줄기를 대고 있으면 온몸이 이완되면서 피로가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하루의 피로를 푸는 소중한 시간이니 너무 급하게 끝내지 마세요.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체온과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야기가 길었지만 어르신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핵심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내 몸의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력은 30%나 약해지고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은 5배나 강해진다. 둘째, 내 몸이 차가워지고 있다는 신호손발 냉증, 소화불량, 만성피로 등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셋째, 특별한 보약을 찾기 전에 따뜻한 물 마시기, 종아리 주무르기, 족욕하기 같은 아주 사소하고 쉬운 습관부터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 몸속 최고의 의사를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이야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또 다른 기둥인 꿀잠 자는 비법에 대해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배운 것들 중에서 나는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은 꼭 실천하겠다 하는 것이 있다면 댓글로 약속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따뜻한 물 마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는 저는 매일 밤 족욕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짐을 적으면 실천할 힘이 몇 배는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건강 정보는 나만 알고 있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서 다 함께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실천해 보시고 나중에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해진 성공 후기를 들려주시러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저는 항상 이곳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부디 늘 따뜻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